자,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이다, 그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시간표를 보시면 오늘부터 이제 다음부터 해가지고 한 달 반 정도를 불교 문화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제가 와서 2학기 시간표를 조정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교 문화재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좀 들을 수 있도록 해드리자라고 하는 게, 아니 그럼 이렇게 문화재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거는 불교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고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절에 다니거나 안 그러면 꼭 이 절이 아니더라도 가족끼리 어디를 놀러 가거나 안 그러면 계모임에서 어디를 가거나 친구끼리 가거나 어쩌고 하다 보면 우리나라의 특징상 절에 가도록 돼 있어요. 왜? 우리 선배들이 다 옛날에 알박기를, 국립공원 알박기 전문이요. 지금은 건축 허가도 안 나는 데다 다 갖다 박아놨어. 그래서 구경을 가면 절이 있고 절이 있으면 삥을 뜯기고 삥을 뜯기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참 묘하지. 근데 원래 그 입장료나 이런 거는 절에 안 다니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게 해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종단 신도증을 발급을 하면 그 1년에 10,000원이에요. 그거 하나만 발급하면 그냥 다 프리패스입니다. 모든 입장료 내는 사찰에 대해서 프리패스. 그러니까 입장료를 신도들한테 받으려는 생각으로 만들어 놓는 게 아니에요. 그 관리 비용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근데 되게 재밌지 않아요? 왜 절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못 가? 입장료를 받아도? 안 하면 되나? 입장료 받지 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그 입장료 받는 데서 왜 입장료를 받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안 하면 되지. 요즘 한 없이. 그 산도 절 거예요. 문제는 대부분 그 산도 절 거예요. 그래서 절의 땅을 거치지 않으면 사실은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그러면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되게 재밌지 않아요? 이게 불교의 어떤 하나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기독교는 교회를 간다고 생각해 봐요. 기독교인이라고 그 교회를 가는 게 아니고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만 그 교회에 갑니다. 그러니까 옆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 옆 교회를 가지 않아요. 그 옆 교회 간다는 거는 교회를 옮긴다는 뜻입니다. 진짜. 진짜. 근데 그래서 불교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를 스님들은 철새라고 해요. 이 동네에서 이제 움직여.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봉원사가 뭘 좀 잘한다더라. 그러면 이 근처에 있는 다른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이쪽으로 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저렇게 하거나 안 그러면 무슨 약간 삐칠 일이 있으면 사람을 빼갑니다. 그렇게 해서 쭉 이렇게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냥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방생 같은 거 갈 때 보면 다른 절인데도 일부러 찾아가는 거죠. 교회에서 우리 방생 같은 그런 식으로 다른 절에 성지순례를 간다? 없습니다. 되게 재밌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템플스테이를 해보잖아요. 막상 절에서 템플스테이. 여기도 템플스테이가 있잖아요. 여기는 아마 이 근처에 오갈 데가 별로 없어서 아마 잘 될 거고, 아마 여기가 반값이 제일 쌀 거예요. 이 템플스테이가 이 근처에서. 그냥 대놓고 얘기하면. 근데 다른 절에 이렇게 있어 보면 원래 그 설악산, 백담사, 그 다음에 월정사 이런 데가 템플스테이 원래 잘 돼요.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옆에서 보고 있으면 불교인은 거의 없습니다. 불교인이 템플스테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불교인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무교, 천주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개신교. 불교인이 오히려 개신교보다도 적을 겁니다. 불교인들은 왜 템플스테이를 하지 않을까?
불교인들은 무슨 생각하냐면요. 불교인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왜 절에 가는데 돈을 내고 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월정사를 가. 그러면 돈을 내고 내가 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템플스테이가 생각보다 제법 합니다. 아마 한 5만 원에서 8만 원 사이 정도 할 거예요. 하루에. 먹여주고, 재워주고, 놀아주고, 옷 주고, 그 옷 비용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옷하고 어떤 비용이 생각보다 많냐면 침구 비용. 매일 세탁을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금방금방 사가요. 쉽게 말해서 바꿔줘야 돼. 이해가 되죠? 아니, 매일 빤다고 생각해봐. 여간이라고 생각해봐. 그냥.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돌아가는 건데, 불교인들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얼정사를 간다. 그러면 뜬금없이 저한테 문자가 옵니다. 방 좀 하나 해주면 안 되냐? 이게 불교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템플스테이 없어. 어떻게 선생님 공짜로 문 개고 들어가려고 하지? 돈을 내고 들어갈 생각은 없어. 그리고 그 템플스테이 담당하는 스님이 늘상 하는 말이 있어. 제일 힘든 게 절에서 자꾸 전화 오는 거다. 왜? 우리 절에서 갈 건데 좀 까주문이라고 하는 주문은 전부 절에서 온다는 거예요. 뭐 천주교나 다른 데서는 절대 그런 얘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는 게 원래 다 무서운 거라. 뭐 자꾸 그렇게 찡짜를 부리면 뭐 안 해줄 수도 없고, 해주자니 또 이게 원칙이 무너지고 막 복잡합니다. 그리고 또 안 해주면 또 한국 사람의 특징이 아는 사람을 연결을 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되게 흥미롭게도, 템플스테이 같은데, 그러니까 돈을 내고도 불교인이 아닌 사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아니, 교회에 그런 식으로, 교회나 성당에 그런 식으로 갈까, 우리가? 돈 내고 가서 잘까? 한 번만 생각해봐. 되게 재밌지? 그 다음에, 교회나 성당은 입장료 안 받잖아요. 근데 절에는 입장료를 받는데도 사람들이 들어가잖아. 내기 싫은 사람은 자꾸 찡짜를 부려서 그렇지, 내기 싫으면 뭐 못 들어오든가. 뭐 이러면 배짱 장사야. 그러니까, 절하고 교회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교회는, 저는 어저께도 봤는데, 지하철 타는데, 지하철에서, 뭐, 교회 나오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요. 일일이 다니면서, 있어. 이러면서, 있어. 사실은, 저한테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얘네가 상도덕이 별로 없거든. 그래서, 근데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 스님들 교육할 때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스님들한테 그걸 시키면 다 속퇴할 거다. 그거 쪽팔려서 못해요. 그 지정신이면 못합니다. 그런 거. 지정신이면 못합니다. 그거 하는 놈도 보통 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가서 한다고 생각해봐. 여러분은 절에 다녀도 우리는 다 이게 불교인들이 약간 쑥스러워해서 절대 옆집 사람한테 엘리베이터에 사람 만나도 절대 절에 같이 가자고 안 하거든. 어디 가는지도 얘기 안 하거든. 첫 버전을 방불케 하잖아. 딱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기독교 인구가 막 늘어나느냐? 그런 것도 아니요. 그리고 절에는 사실 입장료 받으면서 이렇게 길 막고 입장료 받고 그걸 저희 같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현대판 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입장료를 내고 들어와. 진짜 이런 좀 잘 나가는 절들은 1년에 수십만 이상이 들어와요. 그건 적은 절이고 수백만이 들어옵니다. 진짜. 근데 막상 절에 들어가잖아요. 스님이 있어? 스님이 없어. 스님을 찾을 수가 없어. 그런데도 왜 올까? 되게 재밌지 않아? 그런데도 왜 올까? 이런 게
이런 게 공공재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문화재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서 절에 가는 거지, 일반적으로 종교가 두 가지 종교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종교는 진짜 종교만 있는 거예요. 하나는 종교 플러스 문화재예요. 이게 불교. 우리나라에서는 불교도 여기에 해당하고, 또 한 종교가 어디냐면 유교. 안동에 갔어. 나 도산서원에 한번 가볼래. 여러분이 갑자기 되게 매니아가 돼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안동에 왔으니까 겸사해서 도산서원 한번 가볼까? 가족들끼리 갔어. 그러면 그냥 가족들이 오케이 하면 그냥 가는 거잖아요. 거기도 가면 입장료를 내네. 같은 구조지. 그럼 나 거기 안 낼래. 들어오지 마. 똑같아. 단 차이점이 있어요. 저게 좀 신도증이 안 먹혀요. 거기다. 우리 관할 나발이가 아니에요. 그쪽 나발이가 아니에요. 똑같은 구조지. 근데 자 봐봐. 성당이나 교회는 이런 게 없죠. 그러니까 얘네는 종교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런 식으로 바뀌느냐? 이건 오래되면. 그래서 외연이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건 하나의 종교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문화가 되는 거예요. 이 역할을 우리나라에서는 불교와 유교가 하는 거고, 유럽에 가면 그걸 성당이 합니다. 그 다음에 터키나 이런 데 가면 이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아무리 스님들끼리 가도 유럽에 가서 절을 찾아다니는 놈은 없다. 유럽 투어를 가이드들이 뭐라고 하냐면 성당광장 이렇게 간다 하는 거거든요. 성당 앞이 꼭 광장이에요. 성당 앞이 광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경을 가잖아. 그리고 똑같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그 가이드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당신은 호텔에서 잘 수도 있고 오늘 오래된 성당이 있는데, 한 1500년 된 성당이 있는데, 거기 우리 식으로 말하면 템플스테이가 있어. 자, 한번 체험해 볼래? 어떤 거 할래? 이러면 의외로 그렇게 선택권을 주면 성당 쪽이 생각보다 많이 나. 그러면 성당에 들어가면, 그 성당에 가서 자면 종교가 바뀌어요? 궁금한 거야. 얘네는 도대체 뭘까? 외국인들도 사실 그렇게 해서 템플스테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템플스테이를 하면 종교가 바뀌어요? 그냥 안 바뀝니다. 그냥 그 엿보기 심리라고 하는 거예요. 체험. 얘네는 도대체 어떻게 살지? 얘네 새벽에 뭐 하지? 이렇게. 그래서 각 나라마다 오래된 종교는 종교 플러스 문화가 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종교를 넘어서 그냥 전 국민이 다 절에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아주 특이한 사람 아니면 그냥 가는 거예요. 왕릉에 가듯이, 안 그러면 무슨 경복궁에 가듯이 그냥 절에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가족이 종교가 다 틀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슨 상을 당했는데, 자, 49제를 지낼 것이냐? 라고 하면 언론 충돌이 있을 수 있어. 하지만 가족끼리 피서를 가는데, 설악산을 가는데, 낙산사 쪽이나, 안 그러면 신흥사를 들어가자라고 했을 때 거의 저항 없어요. 그죠? 그럼 구경 가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걸 알아두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잘난 척 할 수 있는 외연이 겁나 넓어져요. 그리고 이 종교미술의 가장 큰 특징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교리는 배워놨을 때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딱 그거랑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만 대화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불교대학에서 배우는 게, 교리라고 하는 부분, 경전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외연이 굉장히 좁습니다. 딱 요거랑 관계되는 사람들만 대화가 돼. 부처님의 생애는요, 외연이 훨씬 넓습니다. 부처님의 생애는 일반 사람하고 대화해도 대화가 돼요. 왜?
아, 그래도 요즘 현대인이고 상식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면 뭐 그 정도는 얘기가,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공자 얘기를 여기서 공자 뭐 생애 중에서 뭐 재밌는 얘기를 몇 가지 해줬어. 그럼 여러분들이, 왜 불교인데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런 얘기 안 해요. 왜? 그거는 그냥 뭐 상식적으로도 알아둘 수 있는 정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죠? 아, 그렇지 않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외연이 훨씬 넓어. 그리고 이런 불교 문화재가 되면 외연이 이거보다 훨씬 더 넓어져. 훨씬 더 넓어져. 그래서 책을 내도 그래요. 제가 책을 내보면 판매량을 봐도 문화재 책이 많이 팔려. 그래서 출판사에서 자꾸 저한테 문화재 책을 내재. 사실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게 불교에는 독서 인구가 없어요. 놀랍게도 독서 인구가 없어. 책을 낼 수가 없어. 스님들은 책을 안 사. 그래가지고 뭐라고 전화가 오냐면 책을 좀 사인을 해서 보내보래. 네가 좀 해서 보내보래. 신도들한테 그럼 팔아서 그걸 보내야 될 거 아니요? 그게 하나 보내려면 10개를 팔아야 되거든? 신도들은 노안이라 책을 볼 수가 없어. 이게 불행해. 그래서 제가, 이게 절에 무슨, 어디, 누가 뭘 금을 거는 것도 아니고, 이게 참 묘하다, 진짜. 이 절에도 한번 봐봐요. 여기 앞에 이렇게 코엑스하고 길 하나 차이잖아요? 길 하나로 30년이 늙어요. 이게 여기가 특별지역이다. 파고다 공원까지는 아닌데 이게 한 30년이 훅 간다. 진짜 길 하나만 넘어가봐. 내 말이 맞나 틀리나? 거기 막 지하 도시가 있고 여기는 작은 도시가 있고. 그죠?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게 절에는 젊은 사람 못 오게 하는 어떠한 장벽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아무튼 책을 안 봐. 덕분에 신도들한테 책을 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문화재 책 같은 걸 내면 어디로 책이 나가는 거냐면 불교 서적이 아니고 인문 서적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그냥 일반인한테 팔리는 거고 그게 어디로 나가냐면요. 요즘은 대학 교재까지 들어가요. 대학 교양 교재도 사실은 불교 문화재라는 부분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만큼 외연이 넓은 게 불교 문화재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교리책 내고 싶은 생각을 지금 벌써 몇 년을 하고 있는데 교리가 지금 너무 책이 없어요. 제가 출판사에 교리책 제가 진짜 내고 싶은 책 중에 하나가 이 종단이 조계종인데 쉽게 말해서 선불교인데 선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체계적인 책이 하나 없어요. 딱. 그래서 여기도 선악과 이런 대학원에도 있지만 그걸 하나로 이렇게 딱 권장할 만한 책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없어요. 없어. 그래서 내가 그 책을 하나 만들어야겠다라고 출판사에 얘기했더니 하지 말래. 쓸데없는 짓 하지 말래. 안 내준대. 그래서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전에 사실 그 총무장 선거 전에는 제가 수물스님도 만나러 가려고 했었다니까. 그 책 때문에. 왜 얼마라도 좀 사주면 내가 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러고 댕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을 만들면 나한테 이득이 되는.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어디든 계단 같은 방식은 만들어줘야, 사다리는 만들어줘야 된다. 누구든 공부할 수 있는 여기 블럭이 한두 개가 끊어지면 사람이 못 뛰어넘어가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이 없는 계단들을 복구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건 돈이 되고 안 되고 그걸 다 떠나서 무조건 해야 될 사업이다. 그건 사실은 원래는 종단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종단 차원에서 딱 해줘야 돼. 그러니까 아주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이런 부분이 몇 개 떨어져 나갔어도 뛰어서 올라갑니다.
근데 보통 사람은 이렇게 깨져버려 있으면 거기서 더 이상 못 올라갑니다. 아니, 진짜 그런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저도 공부를 해보니까 저런 문제들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내가 저걸 다 메꿔주겠다라는 이런 기특한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방법이 없어. 이런 게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 그래서 내가 나중에는 모금이라도 이걸 해서 해야 되나. 진짜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 정도예요. 그래서 교리책이 지금 거의 전멸했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저희 공부할 때보다 오히려 책이 더 없어. 거꾸로. 시대가 더 바뀌었는데 책은 더 없어졌어. 그 지금은 책 보는 시절이 아니요. 책도 안 보고 신문도 잘 안 보는 시절이거든요. 하지만 기본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기본은 갖추고 있어야 돼. 그래야 그걸 수요가 생겼을 때 그 부분이 돌아갈 수 있어야 돼. 근데 지금은 그 기능 자체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 참 안타깝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불교계 전체를 통틀어 저보다 책 잘 파는 사람이 몇 없어요.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지금 심각한 거 진짜. 심각한 거예요. 참 안타깝죠. 참 안타까워요. 아니, 저도 굉장히 안타까워요. 저도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지금도 교리책을 어떻게 좀 만들어 볼까 계속 그런 공리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 세상에 일을 할 때 일만 하라 그러면 쉬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방생을 가면 방생 어떻게 그걸 잘 이렇게 해서 진행해 그러면 쉬워. 근데 그 방생하는 사람한테 사람까지 네가 만들어 와. 진행하는 사람한테 그러면 일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책 쓰는 것도 이게 일이 많은데 책을 팔 것까지 궁리해야 되니 참 깝깝하지. 너무 슬픈 현실이에요. 이게 굉장히 비극적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 작업을 안 하면 나중에 그 다음 후속 세대가 안 나와요. 그래서 참 깝깝합니다. 그래서 문화재 책은 계속 팔리거든요. 그게 일반 사람한테도 팔리니까. 그래서 계속 팔리니까 이게 계속 그쪽에서만 연락이 오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이쪽에 어떤 대표 브랜드 같이 그렇다고 유홍준 씨 같이 책이 팔리는 것도 아닌데 깝깝하지. 야, 내가 이게 전공자인 건 맞지만 내가 이것만 가지고 되는 상황도 아닌데. 그래서 내가 작년에 선에 대한 책을 또 조그만 걸 하나 그 연구비 받은 게 있어서 그걸 딱 냈거든. 물론 안 팔려. 왜 냈느냐? 이미지를 좀 희석하려고. 이미지를 희석하려고. 지금 뭐 그런 현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게 일반인들에게도 아무튼 다 먹힐 수 있는 정도의 이야기들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러한 종교 미술의 특징은 일반 미술은 미술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미술, 그 다음에 종교 미술. 일반 미술은 튀어야 살아요. 튀어야 살아. 여기 이 절이 혹시 그 백남준 돌아가신 그 백남준 선생 그 뭐 제사 지내고 이런 거 아세요? 혹시? 모르시는 분 지금 들으시면 돼요. 아시면 돼요. 내 조상도 아닌데 굳이 뭐 알 게 뭐 있어, 그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집안 일가 친척도 아니고 굳이 내가 알 게 뭐 있어. 그냥 이번 기회에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제사를 모시는 데가 여기거든요. 이 절이거든요. 저도 여기 와서 처음 알았어요. 문자로 들어오길래. 백남준 제니까 참석해달라. 이래 문자로 들어오길래. 참석했겠어요? 아니 나는 시간 있으면 갔어. 그래. 다른 일 하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지금 예수제 입제예요. 그래서 참석하라고 문자가 왔길래 저는 오늘 이 장사 시작하는 날이라서 경기장에 들어가야 된다고. 내가 이렇게 돼서 못 간다고 이렇게. 아니 그렇잖아. 그럼 내가 이거 하지 말고 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예수제를 지내야 되는데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오늘 걸려서 지금 여기 와 계신 거잖아요. 그치?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사실 그 백남준 씨 봐봐요. 그러면 텔레비 이렇게 딱 해가지고 막 정신사납게 텔레비 틀어놓는 거
난 어떤 분이 그 백남준 그 작품이라는 걸 보고 한 얘기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 얘네 아버지는 무슨 전파상 한다냐? 이러고 하더라고. 아, 진짜. 진짜. 아니, 그냥, 아니,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정확한 눈일 수 있어요. 보이차를 줬을 때, 저는 옛날에 모모 보살님이 하신 그 얘기를 지금도 못 잊어. 이게 무슨 시래기 삶은 물도 아니고 이런 걸 먹으라고 준대요. 아니 그 처음 드셔보시면 그 말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무식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안도다다오라고 혹시 아세요? 안도다다오라고 요즘 이 길에 가다 보면 건물 중에서 시멘트 벽을 그대로 노출해 놓은 건물이 있어요. 그냥 미장을 안 하고 그냥 뭐랄까 이게 합판 같은 거 붙였다가 딱 띄면 나오는 시멘트 있잖아요. 원래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이게 타일을 붙이든 안 그러면 뭐 대리석을 붙이든 드라이비트를 하든 뭐 이렇게 마감을 하는데 그냥 시멘트 그 자체로 있는 건물들이 있어. 제가 맨 처음에 그런 건물을 처음 봤을 때 난 그 건물이 부도난 줄 알았어. 진짜 서울에서 처음 그 건물을 봤는데 나 부도난 줄 알았어. 더 이상 건물이 진도가 안 나가. 아니 내 상식으로는 나는 그때는 당연히 건물은 마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아니 근데 요즘 보시면 아시겠지만 식당 같은 데 가도 천정도 원래 이렇게 우리 상식으로는 이렇게 마감하는 건데 요즘은 그냥 안에 골조가 다 드러나고 이렇게 해서 배선만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데 많이 있잖아요. 그죠? 처음에 그런 걸 봤을 때 얘네는 왜 이런 식으로 한대? 라고 시작을 하는 게 아니 그렇지 않아요? 비슷한 상황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안도다다오 스타일이거든요. 아니, 진짜 그렇게 돼 있는데 나중에 그런 건물이 밖에는 집단 망고 같이 생겼는데 안에서 장사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희한하다. 중공검사도 안 떨어졌을 것 같은데 얘네는 장사를 한대. 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었어. 진짜 이게 2000년대 초반 얘기예요. 그 뒤에 더 웃기는 거는 제가 안도다다오 건물을 보러 저는 원래 건축 전공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안도다다오를 찾아서 갔어. 안도다다오 건물들을 찾아서 투어를 갔어. 안도다다오 건물 투어. 그 뒷담한 건물 투어. 갔는데 그때 저랑 간 모모 스님이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하잖아요. 얘네 아버지 시멘트 공장 사장이냐. 왜 이렇게 시멘트로 떡을 칠하고 있대? 그게 정확한 미감이에요. 그래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현대미술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답이 없어요. 그냥 튀면 사는 거예요. 별짓을 다 하는 거야. 소재도 남이 잘 안 쓰는 거. 어떤 놈은 청바지 찢어가지고 그림 그리는 놈도 있다. 아니 지금 상태가 좀 메롱이 됐지만 조영남 씨가 튀게 타투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저급한? 그러니까 그림의 소재로는 약간 불량하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 있을 정도였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끌어내서 어떻게 대중적인 이 관심을 받은 거잖아요. 그 전에 아마 화투를 썼던 거는 제가 알기로는 중광 스님이에요. 중광 스님이라고 아세요? 네. 약간 또라이 스님. 조선시대 때 그런 그렇게 또라이 계보가 몇 명 있어요. 그런 또라이가 우리 역사 계보에는 원효 스님, 대한 스님, 사복 이게 다 그런 또라이 계열이에요. 조선시대 때 그렇게 매롱이었던 상태가 안 좋았던 게 가장 유명한 사람이 진묵 스님. 완전 상또라이. 그리고 최근에 지금 그 중광 스님 같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약간 뭐랄까 할까 아웃사이더 플러스 행위예술 뭘로 규정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그룹들이 있어.
그런 그룹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광 스님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칼 같은 거 그려놓고 위에다 화토 같은 걸 이렇게 그 그림 막박에다가 광을 붙였다고. 그거 아세요? 그런 거? 벌써 그야말로 돌아가신 지 오래돼서 잘 모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전에 그게 경매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재미삼아 광을 하나 붙인 거예요. 근데 그게 일반 그림보다 더 비싸게 팔리더라고. 그러니까 누가 물어본 거예요. 왜 더 비쌉니까? 그랬더니 그 감정하는 놈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광값입니다. 이게 무슨 개그도 아니고. 왜 그렇게 화토 광을 붙일 생각을 그리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그게 광값이라고 이제 그냥 함축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되게 재밌죠. 그래서 아무튼 현대 미술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성, 창작성이에요. 튀어야 사는 거예요. 안 쓰는 소재, 그 다음에 누가 안 하는 거, 별 이상한 행동들을 하면 할수록 그게 오히려 인정을 받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죠? 난 최근에 내가 인터넷에서 가장 보고 놀라운 건 뭐였냐면 설치미술. 설치미술이 희한한 게 많거든요. 제목이 뭐냐면 자고 일어난 방. 침대에서 자고 일어나서 침대가 너저분하고 이렇게 시트도 우글우글한 거 그게 끝이요. 그걸 100만 불에 팔아먹었더라고. 그걸 사는 사람도 난 잘 이해가 잘 안 되고 지침대도 늘상 아침마다 그러고 있는데 굳이 그걸 남의 것까지 갖다가 놓고 봐야 되는지도 난 잘 모르겠고, 그리고 더 웃긴 건 난 저게 옮겨질까도 생각을 했다고. 저걸 똑같이 옮길 수 있을까? 아니 옮겨줘야 되는데 그 집에다가 납품을 해줘야 되는데 가다가 둘이 펴질 거 아니야? 이게 동일성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을까? 에 대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런 건 되게 재밌어요. 이거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일회성 예술도 있어요. 회계예술 중에서 계속 어떤 행동을 하는 건 일회성이에요. 다시는 반복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동일성의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파나, 그 다음에 사진. 아니, 재작년인가 누가 사진 전시한다고 자꾸 오락해서 가기도 싫었는데 난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알기 때문에 진짜 가기가 싫었거든. 근데 너무 오라고 해서 갔다. 또 체면상 사진이 마음에 드는 것도 없어요. 나 진짜 마음에 들어야 사지. 그래 거지 같은 거 하나 이거 해봐요. 100만 원이래. 그리고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니 그림이면 그거는 유일성이라고 하는 게 담보되는데 사진은 알다시피 괜찮아요. 한 이 정도 크기면 한 10,000원이면 일하는 거 아니에요? 딱 이렇게 좀 씌우면 한 5만 원이면 해결될 것 같은데 단가가 딱 떨어지는데 견적이 딱 나오는데 좀 소금 좀 비싼 거 있으면 10만 원일 거고 아니 그런 정도 아니겠어요? 야 이게 그것의 작품성이라는 걸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 어때? 예술이라고 하는 건 유일성이어야 되나? 그것도 예술인가? 어때?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그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벌어졌었어요. 카메라가 유행하기 시작하는 초창기 때 미술 복제 시대 때 예술 작품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느냐, 복제가 가능한 시절에는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느냐. 그게 발더 베냐민의 아우라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작에는 아우라가 존재한다. 난 읽어봐도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어. 그러면 다 복제를 해내면 사진을 뚫뚫 뽑아내면 전부 아우라야? 몰라. 그게 독일 미학 우리가 배울 때 대학원에서 그 수업을 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개똥 같은 소리다라고 말하진 않았어 그때는. 왜? 나도 학점을 받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용히 입 다물고 있어서 A뿔을 받았어. 근데 아무튼 그런 동일성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특수성에 대한 문제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일반 미술은 모든 특수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기에는 여기 인사동이나 이런 데 가면 그런 데 갤러리 이렇게 들어가 보면 제목을 봐야 그런가 싶은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거를 다른 제목으로 붙여도 되겠는데 뭔지 모르겠어. 우리나라 그림 중에서 제일 비싼 그림 중에 하나를 누가 그리냐면 이우환 씨라고 아십니까? 물방울 그리는 거 있어요. 물방울을 그림으로 그려놓고 진짜 물방울 다이아몬드 값이 나온다. 아 진짜 그 양반이 이중섭 씨와 더불어서 가장 비싼 현대 사실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그게 수십억씩 간다는 거를, 그러니까 추사 김정일 글씨보다 훨씬 비싼 거예요. 추사 김정일 글씨가 지금 몇 억밖에 안 가거든요. 연대도 훨씬 오래됐고 저건 일회성이고 그 다음에 비슷한 것도 없어. 그런데도 물방울은 배치만 좀 다르지 사실 비슷해요. 코드는 비슷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아무튼 복잡해. 그렇게 해서 일회성, 아무튼 그 다음에 튀어야 사는 게 현대미술. 종교미술은요 의결성, 법칙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칙성, 동일성이 정확한 하나. 모든 부처님은 노란색 골드 컬러, 머리는 파마머리. 그렇지 않아? 보살님은 지장보살님은 빡, 일반 보살님은 정신사나워. 그런 구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구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조들이 동일하게 반복돼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무조건 손을 이렇게 내리고 있는, 항마촉지인을 하거든요. 한 손을 이렇게 내리고 있는, 이렇게 항마촉지인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 이 어른이 이렇게 하셨냐면 깨달음을 얻을 때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생각을 해봐. 계속 이러고 있으면 팔이 아프지 않을까? 사람이 이러고만 있을 수 있을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모든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렇게 하고 있을까? 자세를 바꿀 수도 있잖아. 이거는 평생에 몇 번이나 했겠어.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 그럼 왜 자세를 안 바꿀까? 석가모니 부처님 불상을 만들 때 자세를 바꿔놓으면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딱 정해놓고 그 기준에 맞춰서 암호 코드가 있는 거예요. 그걸 법칙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그린다, 탑은 이렇게 만든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 한 장 넘겨보세요. 그 석가탑, 가장 대표적인 탑 석가탑.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탑은 무슨 탑? 다보탑. 다보탑이 단가가 좀 싸지? 10원이잖아. 석가탑. 여러분은 어때요? 석가탑, 다보탑은 다 보셨죠? 어떤 탑이 더 좋다고 생각하세요? 여기 보면 어떤 게 더 이뻐요? 굉장히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미감이라고 하는 게 뭔지는 잘 몰라요. 미감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야. 마치 모든 사람의 입맛이 다르듯이 사실은 미에 대한 기준은 다 달라. 100%는 아니에요. 진운의 안경이라는 것처럼 진짜 달라. 그죠? 다 다른 거야. 그런데 선천적으로 이걸 타고나는 거고, 인간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로봇은 굉장히 하기 힘들어하는 거를 인간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로봇, 그냥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구분하는 게 로봇한테는 너무너무 어렵대. 다 똑같이 있는 거야. 아니, 그렇지 않아? 남자는 눈깔이 3개 이러면 구분이 굉장히 쉬운데 다 똑같이 있어. 그러면 여자는 훨씬 더 이쁘냐? 그것도 아니거든. 언제 여러분들의 진면목이 보이냐면 월정사의 단기 출가 같은 게 있어요. 거기서 들어가서 이렇게 빡빡으로 한번 밀잖아요. 그게 여산 진면목이야. 진짜 진면목이 나와. 그러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른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른다. 나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내가 타고난 것보다도 내가 갖추고 있는 것에 더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진짜. 진짜. 똑같은 옷을 입혀놓고, 똑같은 행정옷을 입혀놓고, 머리를 밀어놓잖아요? 그러면 상황이 사뭇 달라집니다. 사뭇 달라집니다. 그래서, 로봇 입장에서는 그런 성별 구분하는 게 진짜 어렵대요. 굉장히 미묘한 거예요. 굉장히 미묘한. 우리는 1초도 안 돼서 한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니, 그렇지 않아? 딱 보는 순간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잖아. 그렇지 않아? 안 되면 장애인이요. 그리고 그 남자인지 여자인지만 아는 게 아니고 이쁜지 미운지도 알아. 미감에 대한 판단이 들어온다니까요. 동시에.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어요. 부처님도 잘생긴 부처님이 기도하기 좋다. 진짜요. 2종류의 부처님이 기도하기 좋거든요. 아주 덩치가 크거나 인물이 좋거나. 그래서 인물이 좋다는 거는 꽃미남 같은 스타일이 아니고 약간 이렇게 종교미술에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성스러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걸 잘 반영된 게 석굴암 부처님인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 이제 사진으로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직접 들어가서 딱 볼 기회가 있으면 싹 빨려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꽃미남 스타일의 잘생긴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 강다니엘 이런 스타일은 아니잖아. 아니, 좀 다르잖아, 느낌이. 강다니엘 모르는구나. 분위기를 보니까 강다니엘이 누군지를 몰라.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게 되게 재밌는 게 미감도 타고나요. 선천적으로. 그리고 그 미감이 어떤 기준이 있어. 그러니까 개인차가 조금씩은 있는데 그 개인차가 그 기준을 벗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딱 보면 인기 있는 애가 인기가 있지. 그렇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이 걔를 찍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다보탑과 석가탑 중에 어느 게 더 이쁜 탑일까? 그냥 여러분 생각해봐. 그냥 나는 다보탑이 좋아. 이건 주관적인 거니까 다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정답이 미에 대한 거는 정답이 없어요. 나는 장동건보다 아니면 나는 강다니엘보다 나훈아가 더 좋아. 그 사람도 있을 수 있어. 아줌마 손 한 번 잡아주 있어. 그게 더 좋은 사람도 있어. 그게 이상한 건 아니야. 이건 수학도 아니고 수학이나 이런 거는 답이 있는 문제고 미라고 하는 건 답이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래서 그냥 해보는 거예요. 부담 갖지 마시고 손을 들어보세요. 자, 나는 다보탑이 좋아. 10원짜리. 난 10원이 좋아. 난 석가탑이 좋아. 비슷한데? 근데 이 문제가 누가 다수인가는 있어. 답은 없어요. 누가 다수인가는 있어. 그 다수는 석가탑을 지지한 거예요. 당신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다보탑은 그거 하나밖에 없지. 석가탑은 어중이 떠중이 다 있어. 절마다 가면 석가탑 짝퉁이 다 있어. 그죠? 그걸 사람이 선호했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니까 똑같은 제품이 쉽게 말해서 상품이 나온 거야. 그런데 이걸 할 수도 있고 이걸 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그쪽 비슷한 모델을 계속 사고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선호하는 게 이거구나. 그리고 진짜 재밌는 거 가르쳐드리면 이거는 약간 전문적인 얘기예요. 석가탑이 다보탑보다 만들기가 어려운 탑입니다. 네. 짝퉁은 만들기가 다보탑보다 훨씬 쉬운 탑이고 진짜 진품은 석가탑이 다보탑보다 만들기가 어려워요.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화려하고 복잡하게 해서 이뻐 보이는 거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쉬운 거고 선 몇 개를 조져가지고 느낌을 살리려면 그것은 굉장히 고급 디자인이에요. 그러니까 다보탑이 일종의 연변 스타일이에요. 밤무대 의상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려해. 딱 보면 와 이렇게 전국 노래자랑 같은 데 나오면 그 약간 B급 가수들 나오면 딱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석가탑이라고 하는 건 있잖아요. 석가탑이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약간 명품 브랜드. 겉으로 화려한 게 하나도 없어. 그걸 누가 제일 잘 입냐면 이렇게 보면 삼성의 그 둘째 딸이 있어요. 얼굴 별로 상태 안 좋은 애. 옷은 되게 잘 입어. 근데 그게 굉장히 심플하면서 입어. 뭔 얘기인지 알아요? 명품 디자인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심플하게 선 몇 개로 조지지 막 개나 때나 막 이런 걸 막 정신 사납게 하지 않아. 근데 여러분 이제 연배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은 정신 사나운 게 좋은 시절이에요. 정신 사나운 게 좋은 시절이에요. 막 반짝이 이런 거 아니에요. 산에 가야 돼. 그럼 막 무조건 빨간 걸 입고 막 이렇게 전부 빨갱이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그래야 북한이 남친 야욕을 그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왜 북한 남한에는 이렇게 빨갱이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 안 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빨갱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이가 무서워서 못 내려오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 중이가 무서워서 못 내려오고. 중이 몰라 중이? 중이병하고 갱년기는 갈구도 못한다잖아. 그런 거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건 지금 그림으로 그려놓으니까 이게 민족한데요. 실제로 훨씬 심플하면서 강렬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고도의 정신 상태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보탑이 아니 석가탑이 기준이면 탑에서는 석가탑이 기준이면 이 기준인 거예요. 거의 다 이걸 따라서 가고 있잖아요. 그럼 다보탑은 뭐예요? 얘는 완전히 다른 계열이잖아. 공통점이라고는 이만큼도 없네. 같은 돌탑이라는 거 외에는 뭐 공통점이 없어요. 그럼 저런 건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저런 걸 보고 이형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장애인. 다르게 표현하면 기타 등등.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쪽 부분은 별로 알 필요가 없어요. 이쪽 부분만 알면 돼. 이런 몇 가지 룰들만 알면 그게 반복돼요. 절에 와보면 되게 막 복잡하고 막 이렇게 막 정신사납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잖아요. 실제로는 몇 가지 없어요. 그 코드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저런 특수한 경우들도 실제로 있긴 있어. 예를 들어서 2절에서 가장 특수한 경우는 북극보전입니다. 북극보전이라는 저런 표현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정상적으로는.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그러면 저걸 뭐라고 표현하면 되느냐? 특수한 경우예요. 이형, 장애인. 장애인을 규정할 수는 없잖아. 봐봐. 장애인과 일반인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일반인은 전체가 다 있는 사람. 장애인은 손가락 하나도 없어 장애인이지. 두 개 없어 장애인이지. 세 개 없어 장애인이지. 그럼 장애인으로서 이득 보려면 더 많이 없으면 더 장애인이야?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어딘가 일반 사람과 약간 다르면 장애인. 어떤 부분에서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넘쳐도 장애인이요? 넘쳐도 장애인? 팔이 세 개야. 그 장애인이요. 한 개도 장애인. 그치? 그러니까 사실 정상이라는 개념은 원래 존재하지 않아요.
정상이라는 개념은 다수라는 개념이에요. 실제로는 다수라는 개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수가 있고, 이 다수는 이런 불교 미술에서는 이게 일반 미강이에요. 일반적인 미강. 일반적인 미강. 그리고 소수의 특수 미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는 굳이 잘 모르셔도 돼요. 일반적인 것들만 몇 가지 계통만 알아두면 그거는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왜 안 바뀔까? 바꿔놓으면 우리도 몰라. 그래서 똑같은 규칙으로 해놓는 거예요. 그 족보를 몇 가지만 알면 그러면 뭐 어떤 절에 가서도 통해. 그런데 안 통하는 게 나왔어. 그럼 어떻게 되지? 장애. 장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공통된 코드들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언제? 10분 있다가. 10분 있다가. 사람도 많고 하니까 다리도 뻗고 이렇게 좀 움직이세요.